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적 탐구자들의 매력.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의적이고 탐구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끝없는 호기심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주체적인 태도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성격이 조화를 이룬 독립적 탐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삶을 더 풍요롭고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혜둥이님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영감을 얻길 바랍니다. 창의형 성격의 특징. 첫 번째,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창의형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관습이나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주력합니다. 디자이너 정민 씨는 남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하던 타이포그래피의 규칙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꼴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디자인 업계에서는 가독성이 우선시되는 규범이 있었지만 정민 씨는 글자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캘리그래피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기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IT 스타트업 창업자 윤성 씨는 전통적인 조직 문화를 혁신하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따르던 수직적인 지위 체계를 버리고 팀원 모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무장의 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았고 이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드 보노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수평적 사고라고 설명하며 창의적 사고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일상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건 항상 이렇게 해왔어라고 말할 때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일조차 창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은 혁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선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창의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두 번째, 상상력이 풍부하다. 창의형 성격의 핵심 중 하나는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물이나 사건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머릿속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수연 씨는 오래된 카페에서 본 낡은 의자와 테이블만으로 미래 도시의 이야기를 상상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의자가 수백 년 후에는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해 기술이 진보한 미래에도 사람이 앉는다는 단순한 행위를 이어가며 연결된 이야기를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작품은 SF 장르에서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창의형 성격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을 관찰하고 이를 상상으로 연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이 상상력은 예술,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하늘을 나는 새를 관찰하며 비행기를 상상했고 그 스케치는 훗날 현대 항공 기술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는 상상력이란
인간의 인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상력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종종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가정형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또한 상상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예술가들은 종종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몰입감을 느끼며 현실의 어려움을 잊곤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진우 씨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상상 속의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감정을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상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타인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낯선 환경을 경험하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의식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며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결국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며 타인의 삶에도 새로운 빛을 더합니다. 이들은 상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감동을 전달하며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창작의 즐거움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창의형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창작의 과정을 단순한 작업이 아닌 삶의 즐거움으로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결과물보다는 창작 과정 자체에 몰입하며 이를 통해 내면의 만족과 성취감을 얻습니다. 도예가 성준 씨는 이러한 창의형 성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도자기를 빚는 일에 매료되었고 매일 흙을 만지는 시간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그의 작품이 주요 전시회에서 낙선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었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창의형 성격의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창작의 즐거움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몰입 상태를 연구하며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혔습니다. 창작에 몰입하면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창의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창작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 사업 아이템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실패는 나를 더 나은 창작자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창작의 즐거움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창작 과정에서 느끼는 자기 표현과 성취감 덕분입니다. 이러한 창작의 즐거움은 직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많은 은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며 그 과정을 즐깁니다. 그녀는 완성된 요리보다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며 스스로의 손끝에서 새로운 맛이 탄생하는 과정이 더 즐겁다고 말합니다. 창의형 성격의 사람들은 창작을 단순히 작업으로만 보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창작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창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시키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탐구형 성격의 특징. 첫 번째,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다.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소한 일에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끝없이 호기심을 불태운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이를 탐구하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물리학 연구원 민재 씨는 탐구형 성격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한 번은 길을 걷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상황이었지만 민재 씨는 이 현상을 유체역학의 원리와 연결지으며 실험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연구는 빗방울의 움직임을 모방한 새로운 물방울 기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탐구형 성격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배운 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대중교통의 복잡한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데이터와 군중 심리학을 결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출퇴근 시간의 혼잡함을 관찰하며 왜 이렇게 복잡할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로웬스타인은 인간의 호기심을 정보 격차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탐구형 성격은 바로 이 정보 격차를 적극적으로 메우려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고 탐구합니다. 호기심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교사 유진 씨는 학생들이 가진 작은 질문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되물으며 호기심을 키워줬습니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몇몇 학생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탐구형 성격은 또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번은 소희 씨가 여행 중 보게 된 오래된 다리를 단순한 유적지로만 보지 않고 그 설계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고대 건축 기술의 독창성을 배우며 새로운 문화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더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나 자연에서 관찰한 현상에 대해 왜 이렇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도전에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호기심을 확장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호기심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끝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활용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와 분야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호기심의 폭이 넓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서로 연결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소희 씨는 과학, 문학, 예술 등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를 모두 탐구하는 데 열정을 쏟습니다. 그녀는 주말에는 화학 실험을 하며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 도전하고 평일 저녁에는 시를 쓰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쓴 시의 화학적 원리를 접목한 독특한 작품이 문학 콘테스트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이 만나면서 새로운 창조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탐구형 성격의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한 예로 건축과 음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한 유명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형상과 음악적 리듬에서
영감을 받아 건축물을 설계했고 그의 작품은 지금도 독창적인 예술로 평가받습니다.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통찰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성격은 다중지능 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인간의 지능이 단일하지 않으며 언어, 논리, 공간, 음악 등 여러 가지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탐구형 성격은 이러한 다양한 지능의 영역을 활용해 복합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일상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경영 업무를 맡고 있는 동현 씨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학과 기술 트렌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고 동시에 최신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회사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때로는 너무 많은 관심사가 목표를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구형 성격의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을 즐기며 실패조차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가장 큰 보상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발견한 지혜가 새로운 방식으로 삶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동양 철학과 서양 경영학을 결합해 독창적인 리더십 스타일을 제안하는 연구자처럼 말입니다. 탐구형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학문의 경계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가진 모든 주제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통해 자기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통섭적 사고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한다. 탐구형 성격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얻은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배움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환경공학을 전공한 지우 씨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소재를 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 한계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꾸준히 실험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 그의 제품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탐구형 성격의 사람들은 이처럼 학문적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인간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전환할 때 자기 효능감이 크게 향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키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은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한 예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다희 씨는 IT 기술과 경영학적 지식을 결합해 팀의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업무 관리 방식을 디지털 도구로 전환하고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팀은 프로젝트를 기존보다 20%더 빠르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탐구형 성격의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데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한 스타트업 CEO는 대학에서 배운 공학 지식을 활용해 3D 프린터로
제작 가능한 포철물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고가 포철물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성향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민수 씨는 외국어 학습에서 얻은 팁을 자신의 자녀 교육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놀이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학습에 흥미를 가지며 빠르게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탐구형 성격의 사람들은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며 얻는 성취감은 이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립형 성격의 특징. 첫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독립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필수적인 요소로 여깁니다. 고립이 아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터 경민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을 하며 그날의 계획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직장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시간은 제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내향적인 성격이 가진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독립형 성격 역시 내향적인 특징을 일부 포함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사고와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성향은 창의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가나 작가처럼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탁월한 작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은진 씨는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이 시간은 제가 생각을 가장 깊이 끌어낼 수 있는 순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정 시간 동안 혼자 사색하거나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 미니 씨는 혼자 작업할 때 집중력을 극대화하지만 그 결과물은 항상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을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주말을 활용해 잠시 외부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단순히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갑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다.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외부의 압박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꾸준히 걸어갑니다. 도연 씨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인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주변으로부터 그 길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스스로의 음악적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우려 속에서도 그는 매일 새로운 곡을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에 꾸준히 발표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결국 그의 음악은 대중에게 사랑받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 주도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주도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스타트업 CEO는 기존의 보수적인 시장 관행을 무시하고 고객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며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가 동료들에게 독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필요할 경우 결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며 외부의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판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 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화가는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그 비판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해 이후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SNS나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시대에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능력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기다움을 유지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고 외부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외부의 평가와 관계없이 내면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찾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독립형 성격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기 의능감을 높이고 삶에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희준 씨는
도시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한 사례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인터넷 강의와 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농작물을 심는 법부터 작업 가능한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직접 시도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을 넘어 자연 속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경제적 자리까지 이뤄냈습니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단순히 실질적인 성과를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도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독립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통해 삶에서 반복적으로 도전과 성취를 이어나갑니다. 또한 주체적인 태도는 직장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발자는 프로젝트 진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류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밤새 다양한 시도를 하며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독립적인 문제 해결 태도가 때로는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혼자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하다 보니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거나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해결 능력을 보완하거나 필요할 때는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도 배웁니다.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도심의 제한된 공간에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수직 농법을 도입한 한 도시 농부의 사례는 문제 해결에 대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기존의 평면 농법이 아닌 벽면을 활용한 농법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과정에는 실수가 동반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책, 인터넷, 주변의 조언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형 성격의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의적 사고, 탐구심, 독립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 성격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지혜둥이님들도 이러한 성격의 요소를 삶에 적용해 더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다산 정량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넓히고 의지는 길을 여는 힘이다. 지혜둥이님들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